안녕하세요. 지금부터 HTTP와 HTTPS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설명 시간이고요. 먼저 TLS 핸드쉐이크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TLS 핸드쉐이크는 TCP 3웨이 핸드쉐이크처럼 TCP가 연결되기 전에 했던 게 바로 3웨이 핸드쉐이크였죠. 마찬가지로 이제 HTTPS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맺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TLS 핸드쉐이크에 대한 자세한 이제 연결 수립 과정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간단하게 흐름 정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TLS 핸드쉐이크는 처음에 알고리즘 협상을 갖습니다. 알고리즘 협상.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이제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AES 뭐 128만 가능하다 하면서 클라이언트로 던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버랑 나는 어떤 게 가능해 하면서 암호화 알고리즘을 고르는 단계가 있고요. 그것을 이제 명칭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클라이언트 헬로 단계와 텍스트로 쓰겠습니다. 클라이언트 헬로 단계와 서버 헬로 단계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단계가 있고 이 단계가 지나게 되면은 이제 서버에서 인증서를 주게 됩니다. 인증서를 주고 클라이언트는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암호화에 필요한 어떤 변수들을 서로 공유를 하고요. 이런 변수들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서로 HTTPS 동안에 사용할 키를 최종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서로 이 키를 쓰기로 완료가 됐다면 서로 finished라는 응답을 날려서 최종적으로 TLS 핸드쉐이크가 완료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암호 알고리즘 협상하는 과정이 있구나. 그리고 인증서를 서버에서 주고 클라이언트가 그걸 검증하는 과정이 있구나. 그러고 최종적으로 이 통신 동안에 쓸 암호화 키가 서로 공유가 되는구나. 정도만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진 채로 이제 다음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TLS 1.2와 1.3입니다. 여기서 이제 TLS 1.2와 1.3은 버전을 의미하고요. 버전. 왜 1.2와 1.3만 언급이 되느냐 하면 1.1 이하는 보안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뚫리는 보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걸 이제 굳이 쓸 거면은 뚫리는 보안이면 그냥 HTTPS 안 쓰고 HTTP만 써도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1.2 이상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1.2 이상이면 1.2나 1.3을 써야 되는데 주류적으로 아직도 쓰고 있는 것은 이제 1.2고 1.3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 1.2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한 그러나 보안이랑 성능적으로 좀 더 우수한 게 1.3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글 같은 대부분 유명한 사이트들은 전부 다 1.3을 쓰고 있고요. 사실 TCP, TLS 1.2와 1.4 무엇이 다르냐? 첫 번째로 성능이 다릅니다. 성능을 말하기 앞서서 RTT라는 개념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야 되는데요. RTT는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클라이언트라는 게 있고 서버라는 게 있으면 클라이언트 한번 요청하고 서버가 응답 한번 주고 이 시간 사이를 저희가 RTT라고 합니다. 이게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해서 한번 요청하고 응답 받기까지를 이제 한 번이면 1RTT, 뭐 두 번 왔다 갔다 한 거면 2RTT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돌아와서 2RTT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 TLS 1.2 같은 경우가 2RTT입니다. 두 번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반면 이제 1.3은 1RTT입니다. 물론 뭐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제로 RTT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이거는 일단 보안상에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서 제외를 하고요. 하여튼 1RTT다. 1RTT만의 이런 TLS 핸드쉐이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능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우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보안적으로도 1.2보다 1.3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유가 저희가 암호화 알고리즘 협상할 때 1.2가 지원하는 것들은 이제 보안이 조금 더딘 것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1.3은 여기서 다이어트를 확 시킵니다. 그래서 보안이 조금 우수한 것들만 담겨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3이 보안이 좀 더 우수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웬만하면 1.3 써라 가 되겠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ALPN과 SNI에 대해서 설명 시작할 건데 이 두 가지는 TLS 핸드쉐이크에 들어있는 이제 파라미터들입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둘 다 이제 TLS 핸드쉐이크 할 때 이제 헬로 과정에 다 붙어가지고 서로 협상을 맺는 건데 ALPN부터 설명드리면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네고시에이션입니다. 한글 그대로 직역해보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에 대한 협상이다인데 저희가 알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은 바로 앞에 있죠. HTTP인데 바로 HTTP에 대한 협상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TCP를 사실 맺는 이유가 HTTPS를 쓰기 위함이죠. TLS 핸드쉐이크를 맺는 게 HTTPS를 쓰기 위함인데 HTTPS에 대한 HTTP 버전에 대한 협상을 뒤에서 하려고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엔지니어 분들이 최적화 찾다 보니까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 넣어야겠다 해서 있는 파라미터고요. 여기서 ALPN이 예를 들면은 클라이언트는 HTTP 1.1만 가능해. 그리고 서버는 뭐 HTTP 1.2만 가능해. 아니, HTTP 2만 가능해.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협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옵션이 바로 ALPN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SNI는 여기 서버 네임 인디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쓰이냐면 서버가 보통
하나로 돼 있고, 이 서버로 들어가는 게 도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a.com이 있을 수 있고 b.com이 있을 수 있고 c.com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서버 입장에서 어느 도메인으로 들어왔는지 되거든요. 알아야 되는 이유가 각각 이제 다른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다른 인증서를 발급을 해줘야 돼요. 저번에 인증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인증서가 특정 도메인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다른 인증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발급을 위해서 어떤 도메인으로 들어왔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SNI라는 필드에다가 담아서 서버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면은 서버가 잘 감지해서 어떤 도메인으로 들어왔구나 하고 거기에 맞는 인증서를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TLS 핸드쉐이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성능 최적화입니다. 성능 최적화에서 첫 번째로 SSL 터미네이션과 SSL 패스스루가 있습니다. 이 SSL 터미네이션과 패스스루가 뭐냐? 한다면 중간에 여러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제 백엔드로 요청을 하고 그때 이제 중간에 뭐 로드 밸런서가 있을 수도 있고 웹 서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뭐 엔진엑스라고 치겠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이 사이만 HTTPS로 쓰겠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엔진엑스에서 진짜 서버로 가는 구간은 HTTP로 쓰겠다. 이게 바로 이제 SSL 터미네이션이고요. 반대로 그러면 SSL 패스스루는 뭐냐? 이 구간 동시에 둘 다 HTTPS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터미네이션이 끊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끊겠다 해가지고 터미네이션, 패스스루는 아니다, 끝까지 통과해서 가라 하는 게 이제 SSL 패스스루입니다. 이게 성능 최적화인 이유는 생각보다 HTTPS 과정이 뭐 TLS 핸드쉐이크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안보코어 과정, 인증서도 주는 과정 이걸 매 요청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누적 부하가 큽니다. 근데 이 터미네이션을 씀으로써 이 엔진X 쪽으로 부하를 분산시켜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에서는 뭐 코드 쪽에 관련된 것만 좀 더 신경 써도 되고 인프라 단에서 분산을 시킬 수가 있다. 그게 바로 SSL 터미네이션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TLS 세션 리즘션입니다. 이거 자체는 TLS 세션을 재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재사용을 하는 방법은 뭐 세션 아이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 세션 티켓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재사용을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앞에서 과정을 보았다시피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리소스를 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나온 것이 바로 TLS 세션 릴레이션 중에 세션 티켓입니다. 이게 약간 로직이 JWT와 상당 부분 유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유사하냐면 이렇게 TLS 핸드쉐이크를 하고 나서 백엔드 서버에서 이 세션 티켓을 발급합니다.
티켓 발급. 당연히 이것은 이제 암호화가 된 상태로 발급이 되고요. 들고 있다가 이제 통신을 막 해요, 뒤에서. 하다가 이제 끝났어요. 1차 작업 끝납니다. 이 티켓 갖고 계속 이제 통신하다가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이제 세션을 맺으려고 할 때 이 클라이언트가 이 티켓을 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엔드 서버가 이것을 보고 전에 있던 걸로 그러면은 사용하시죠 하면서 협상 과정 같은 것도 굉장히 단순화되고 앞서 있던 과정들이 매우 단순화된다. 그래서 부하가 상당 부분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JWT에서 발급했던 부분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JWT가 장점이 이제 뭐였냐면 이 원래는 백엔드 서버가 이런 뭐 레디스나 DB에다가 연결됐던 세션 정보를 다 메모리나 뭐 DB에 저장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스케일업 때도 너무 힘들고 그리고 메모리도 낭비되는 것 같고 해서 사용했던 방법이고, 그래서 이런 티켓 같은 것을 발급함으로써 음, 키만 들고 있다면 이제 언제든지 대응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단점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JWT에서 있던 단점이 뭐였냐면 세션 무효화가 안 됩니다. 근데 세션 티켓 쪽도 마찬가지로 세션 무효화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JWT와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JWT가 계속 쓰이고 있는 이유는 음, 간단한 구조로서 재사용을 아주 손쉽게 하고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OCSP 스테이플링입니다. 먼저 OCSP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 써 있는데 온라인 서티피케이트 스테이터스 프로토콜입니다. 직역을 하면은 뭐 온라인으로 인증서의 상태를 보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위해서 좀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원래 이제 TLS 핸드쉐이크 할 때 인증서를 주고 검증하는 과정이 있다고 했죠. 이 검증을 할 때 이거 과연 음, 두 가지로 보는데, 첫째, 유효기간 만료는 안 되었는지, 두 번째는 폐, 폐쇄된? 폐지된? 아무튼 파기된 인증서인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이것을 원래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CA가 만들어둔, CA면 이제 인증기관이죠. 인증기관이 만들어둔 OCSP 서버에다가 물어봤어요. 브라우저면 브라우저가 대신 물어봐서 답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이 과정 대신에 OCSP 스테이플링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OCSP에 묻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색깔을 주황색으로 해서
대신 이제 백엔드 서버가 물어서 받아놓고 이 정보를 어떻게 해놓냐? 캐싱해 둡니다. 캐싱해 두고 인증서를 줄 때 같이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 관리를 미리 해준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OCSP 스테이플링을 하면 이 과정이 필요 없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OCSP로 한 번 더 요청을 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능적으로 좀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캐싱을 해가지고 인증서에 담아서 보내준다. 그럼으로써 클라이언트가 OCSP 서버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을 덜어줬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능 최적화 부분은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보안 및 장애 부분입니다. 먼저 보안 및 장애 부분에서 두가 인증서 체인 누락과 신뢰 누락이 있습니다. 끊어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인증서가 보통 에러가 나 있는 케이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체인 쪽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신뢰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인증서 체인 누락부터 먼저 보게 되면은 체인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는데 루트 CA가 있고 이제 인터미디 CA가 있고 리프 CA가 있을 때 주로 이제 인터미디 CA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개발자들이 이제 휴먼 에러로서 내는 경우고요. 네, 이렇게 빠진다고 하더라도 브라우저 단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자기들이 이제 해석을 잘 해가지고 뭐 IAA, AIA라는 게 있다고요. 걔들이 잘 해가지고 자기들이 있는 정보를 막 갖다 써가지고 알아서 만들 수도 있다고 해서 브라우저가 판단을 못할 수 있다. 인증서 체인 누락에 대해서 판단을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증서를 서버에서 주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신뢰 누락은 뭐냐? 이 CA들이 전부 가기는 했으나 그걸 이제 응답을 줘서 브라우저가 받았습니다. 근데 보통 받았을 때 이 루트 CA는 뭐냐? 브라우저에 있는 것을 토대로 공격키를 써서 뭐 서명 보고 그런다고 했는데, 이 루트 CA에 관한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들어왔는데 루트 CA가 모르겠네 할 때 나오는 게 이제 신뢰 누락입니다. 이게 진짜 사설을 써서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폐쇄망이라서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 관련해서 자주 볼 수 있는 누락들이고요. 이것들은 다 이제 휴먼 에러이기 때문에, 이게 뭐 체인 누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인증서를 잘 만들어서 던져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뢰 누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브라우저나 OS 이런데 트러스트 소프트웨어에 해당 인증서 관련된 이제 루트 CA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것을 넣어주면은 사실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게 되면 브라우저가 정말 알아서 해주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서버에 직접 들어가서 이런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어떤 것이 체인 누락이 됐고 어떤 것이 신뢰 누락이 됐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yourdomain.com 443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서버 정보에 맞게 고쳐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들어가 보면은 실제로 체인 누락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들어가 보면은 인증서 정보에 루트 CA도 있고 인터미디 CA도 있고 리프 CA도 있어요. 정상적인 인증서라면 셋 다 있을 겁니다. 네, 없는 경우에는 이제 체인 누락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인터미디에 CA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내 누락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어를 치면은 이제 베리피케이션 코드가 나옵니다. 거기서 정상적이지 않은 응답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 누락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이퍼슈트 미스매치와 프로토콜 버전 차단입니다. 사이퍼슈트 미스매치는 간단합니다. 저희가 아까 잠깐 나왔던 건데 AES128만 쓰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는데 서버는 AES256만 지원한다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TLS 협상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사이퍼슈트 미스매치고요. 그럼 프로토콜 버전 차단은 또 비슷한 맥락입니다. 협상을 맺을 때 나는 TLS 버전 1.2만 가능해 라고 하는데 서버에서는 TLS 1.3만 돼 하고 응답을 주게 되면은 이제 서로 안 맞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언제 자주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엄청나게 오래된 레거시 장비랑 붙일 때 문제가 됩니다. 막 자바 버전이 한 자바 7 정도 되고 그런 엄청 오래된 레거시에 대해서 HTTPS 연결을 하려고 하면은 TLS 버전 1.2보다 낮을 겁니다. 1.2보다 낮은. 네, 이거는 보안상 뚫렸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HTTPS를 통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바 같은 경우에서는 따로 이제 SSL 컨텍스트를 만들어줘가지고 해당 사항에 맞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뭐 아까 말한 사이퍼시트도 뭐 맞춰줘야 되고 128 아직 현역이지만 128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TLS 버전도 뭐 1.1로 써야 된다 해가지고 1.1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거시 이제 자바 7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바 지금 LTS가 대부분 지났기 때문에 아마 보안에 어느 정도 맞게 하려면 자바 C7로 올려야 될 텐데 이 사이에 문법이 꽤나 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공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아마 고치지 않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바단에서 따로 컨텍스트 열어줘가지고 이제 레거시에 맞는 사이퍼슈트와 프로토콜을 열어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이 HSTS입니다. HSTS는 여기 써 있는데 HTTP Strict Transport Security입니다. 말이 살짝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HTTPS를 스트릭트 강제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HTTP로 요청을 할 때 이 서버에 HSTS 옵션이 켜있게 되면은 HTTP 안 돼, HTTPS로 주세요 하고 응답을 줍니다. 이게 조금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HTTP 구간에 좀 나누겠습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HTTP 요청했을 때 그냥 HTTPS 주소로 리다이렉트 하는 게 있어요. 제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은 둘이 똑같이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훨씬 더 간단해 보이죠. 사실 이러는 순간 HTTP가 이미 통신이 된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자가 침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다? 보안이 안 좋다. 그렇기 때문에 HTTPS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옵션을 켜가지고 HSTS 옵션을 켜서 HTTPS 통신을 강제하도록 하는 게 보안을 좀 더 강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HTTPS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